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 한 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제목입니다. 제목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하여 자긍심을 갖고 번영을 위해, 더 큰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자. 아멘. 갑자기 이 나라 이 민족, 내 나라 내 민족, 이 갑자기 뭔 말인가?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 앞에 이걸 제목으로 어떤 문자로 이렇게 쓴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물론 저기 서울 가서 있는 우리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 성회는 있었죠. 거기는 있었지만 제가 예배 시간에 직접적으로 이것을 한 건 처음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사실 영화가 아니고 다큐입니다. 다큐. 저는 그렇게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누가 고안해서 내용이 괜찮으면 저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큐를 좋아합니다. 역사 다큐, 인물 다큐, 자연 다큐 이런 거 이런 것을 참 많이 봐요. 아니면 동물 다큐 이런 다큐를 많이 봅니다. 영화는 사실적인 거에 근거하지만 사실은 각색을 많이 해요. 그런데 다큐는 각색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근거,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다큐를 많이 봐요. 역사 다큐라든지 인물 다큐라든지 자연 다큐라든지 아니면 동물 다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좋은 건 다운받아서 제 하드에 이렇게 가득히 담아놓고 있어요. 그 때가 되면 한 번씩 꺼내서 보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4테라 정도 되는 하드에다가 참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엄청나게 집어넣어놨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후손한테 넘기면 이 다음에 자료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몽땅 다 제가 갖고 있었던 모든 걸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있는데 그만큼 다큐를 좋아해요. 이거 건국전쟁도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기록에 의한 다큐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죠. 초대 대통령이죠. 1회, 1대, 2대, 3대 대통령, 3대째 하야했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공산주의와 싸워서 그래요. 공산주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해방되고 나서 남북한이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북에서는 이미 북에는 러시아에서 옛날 소련이죠. 소련에서 벌써 내려와서 이렇게 총독처럼 내려와서 다 관장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걸 소련에서 지원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많은 이렇게 그런 걸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한에서 어떡하냐? 거기서 내려왔던 여러분 아시는 남노당이 아주 각계각층에 침투해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대박 맞으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주 대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경찰 계통에도 군인 계통에도 또 일선 계통에도 많이 침투해 가지고 그냥 권리하고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야인 시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우리나라 극이 있었습니다. 극장에 뭡니까 그걸 연속극이라나요? 그리고 야인 시대라고 하는 그거 있었어요. 김두한이를 비롯해서 중심이 돼가지고 있었던 것. 그래서 김두한이 쓰러지기까지 일생에 그렸던 그거 있는데
그거는 벌써 상영이 된 지 벌써 근 30년이 됐는데도 이 근자에도 하더라고요. 근자에도 제가 사우나 가서 이러고 어떤 때 그 나오더라고요. 30년 됐는데도 나와요. 이제 그래서 전쟁 그 나중에 일제치하와 싸웠고 전쟁 이후에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데 그 남로당입니다. 남로당. 남쪽에 내려와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남로당이고 북쪽에는 남로당이에요. 공산치하니까. 그래 대혼란이 있었고 남쪽에는 북쪽에는 옛날 소련에 의해서 총독이 내려와서 있으면서 거주하면서 이렇게 놓고 나라 국가를 재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면서 그렇게 했던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이 뭉치만 살다. 우리 뭉치자.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표를 내걸고 전 국민들에게 호소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다큐를 보고 제가 거기서 세 가지를 발췌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 가지가 또 있었지만 세 가지를 제가 발췌했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하면 뭐 아주 유명하죠. 아주 유명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48년도에 되어지고 혼란 속에 이렇게 막 되어다가 48년도에 대통령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60년도에 4.19 수일 부정선거 3선 개헌안 통과하면서 그런 거 있었는데 사실은 3선 개헌안이 이승만 대통령 전혀 관계가 없었던 건 누가 하냐. 이기붕 당시 국회의장이 하면서 자기가 부통령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돼야만 부통령을 할 수 있고 정권을 쥐고 이승만은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기가 실권 쥐고 하려고 그러다가 그 부정 선거가 됐어요. 그게. 그래서 전국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하게 되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요. 다친 학생들을 이 대통령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내가 죽어야 할 건데 젊은이가 이렇게 다쳤구나. 다친 사람한테 죽은 사람한테는 내가 죽어야 할 건데 젊은이가 죽었구나. 그래서 비통해하고 그랬던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보니까 그 다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4.19 부정선거는 이 대통령과 관계없이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이기붕 씨라고 하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가 부통령하면서 실권을 쥐고 남한 전체를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좀 가물가물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찾아서 하는 걸 보고 제가 확실하게 그걸 알게 됐었는데 세 가지. 첫 번째 뭐냐? 이건 토지개혁입니다. 첫 번째 토지개혁. 토지개혁은 김일성이가 먼저 시작을 해서 1946년도입니다. 1946년도 3월 달부터 해서 토지개혁은 이북에서 벌써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좀 49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이걸 아주 전광석까지 명령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시작했었는데 토지개혁이 어떻게 해서 실시했느냐. 옛날에는 일제 치하에서도 조선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양반과 쌍놈 시대예요. 그죠? 아시죠? 양반은 배우고 토지를 갖고 부자로 살고 그리고 쌍놈 그 밑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0% 정도, 근 20%가 양반이고 80%는 쌍놈이에요. 그 당시에 토지를 갖고 배운 건 누구냐? 양반은 배워요. 일반 백성들은 저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북에서 이제 김일성이가 먼저 46년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거기는 토지를 완전히 주는 게 아니고 분배해서 경작만 하게 하는 그런 거였어요. 자기 다 환수해가지고. 그러면 그때 갖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양반 쌍놈. 양반이야. 양반이 대개 어떤 사람 갖고 있었으니까 친일파에다. 거의가 친일파. 그러니까 친일파를 싹 제거하면서 다 몰수해가지고 국가 걸로 하고 일반 백성들에게 경작해라 해놓고 전권을 준 게 아니고 경작권만 준 거예요. 이제 그거의 차이. 근데 이 대통령인 건 뭐냐? 이 대통령인 거는 그거를 국가에서 샀습니다. 싼 값에 사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작할 수 있는 만큼 그 당시 이제 그런 경작할 수 있는 만큼 분배해서 그걸 갖고 해서 그게 누구냐? 그건 너 땅이다.
너 땅이다. 그래서 완전 준 거예요. 이거는 임대할 수도 있고 매매할 수도 있고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완전히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은 자신이 갖게. 이걸 언제까지 했느냐? 49년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50년 2월까지 맞춰라고 해. 3월 달 되면 씨 뿌리고 파종해야 되니까 파종할 때 이건 내 땅, 내 거에다가 파종하는 거예요. 씨알까지 주면서 국가에서 주면서 파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 25 6.25 사변이 터지잖아요. 6.25 사변 전쟁이 터지잖아요. 근데 전쟁이 터져서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밀고 내려왔는데 내 땅은 내가 지킨다고 하는 게 강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이북은 완전히 준 게 아니고 뭐라고요? 분배해서 자기들이 갖고 이건 자기 땅이 아니고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자기 땅이 아니고 경작할 수 있는 경작권만 준 거예요. 근데 이 대통령이 그건 뭐라고 이 남에서 한 거는 각 개인에게 준 거예요. 뺏어가지고 국가에서 싼 값에 사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각 개개인에게 농사 짓던 소장농들에게 그대로 다 갖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이 됐잖아요. 아, 드디어 내 땅이 생겼구나. 나도 내 땅에다 농사 짓게 했구나. 이게 굉장히 아닙니까?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북에서 내려와서 자, 우리 사회주의 국가 만든다. 우리 뭐 공짜로 다 준다. 교육도 공짜로 시킨다 그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완전히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경작권만 준 거예요. 경작할 수 있는 그것만. 예, 김일성의 토지개혁 내용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경작권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남에서 공산 치하에서 6.25 전쟁 터지고 쳐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준다 했는데 이미 우리 땅인데 이걸 뺏어? 그래서 백성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된 겁니다. 예, 근원은 거기 있어요. 물론 미국을 비롯해서 16개국에서 유엔 국가들이 와가지고 수복하게 해줬던 그건 가장 결정적인 거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뭐가 있느냐? 내 땅이니까 내 땅. 그럼 이승만의 토지개혁 1번부터 보자. 이 토지개혁은 이미 내 땅 내가 농사 짓는데 이북에서 내려오니까 내 땅을 지켜야 한다는 거,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국민적인 권기가 일어나서 그게 원동력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내 거를 가졌으니까 요만큼은 처음엔 감사하지만 갖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리해야 되잖아요. 가족이 늘어나니까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된 게 토지에서 이거 개혁한 것부터 시작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토지 개혁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60년대에 물러나고 그다음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산업화가 되어졌잖아요. 산업화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어떤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됐는데 그게 바로 토지 개혁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토지 개혁 두 번째, 소장료 이건 다 그런 얘기예요. 3번. 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광석까지 했습니다. 전광석까지. 이북은 다시 말하면 이북은 친일파권을 양반 걸 다 뺏어가지고 국가로 소유 귀속시키고 친일파는 다 처단해 버렸죠. 다 죽여버렸죠. 그렇게 해서 다 뺏어서 자기 거. 김일성이 거 되게 그렇게 했는데 남한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막 그래가지고 이걸 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친일파를 정리를 못했어. 사실 정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남로당이 너무 곳곳에 파고 들어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그건 또 좀 단점이에요. 단점입니다. 단점. 네, 친일파 벌써 제거했어야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노란판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했던 것이 1993년도 8월 12일 저녁 8시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돈을 못 찾게 하는 거예요. 돈을 못 찾게 아주 그냥 발표를 해버리고 즉시가 찾을까 봐 돈 못 찾게, 그래서 돈 못 찾게 하는 그런 일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또 그거 다 찾아서 우리 화면에 띄우도록 했는데 그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도 아주 전광석 같이 그냥 해가지고 그냥 쫙 선포해서 그냥 그렇게 해버려서 거기에 대한 반론 제기하는 게 없게 그래가지고 처리했던 토지 개혁이 있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 것이라고 하는 걸 생겼고, 그래서 경제 개혁이 또 경제 부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사골세 살다가 월세만 가도 감사하고, 월세 살다가 내 집 생기면 얼마나 감사해요. 조그만 집이라도요. 그렇잖아요. 이게 벌써 이것이 어디서냐? 우리나라 최초 시작된 것이 토지 개혁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그겁니다. 그거고, 그다음 두 번째 한미 방위 조약입니다. 한미 방위 조약. 한미 방위 조약이 왜 중요하느냐? 전쟁을 휴전으로 했어요. 종전하지 않고 휴전으로 했잖아요. 종전하지 않고 휴전을 했어요. 그리고 한미 방위 조약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 대통령이 계속 주장한 겁니다.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하고 담판 지어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한미 동맹이 맺어져 가지고 이걸 강화하는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미군이 주둔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53년도에 그냥 종전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다 미군들이 철수했으면은 다시 쳐들어와. 1년 후에도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그래요. 지정학적으로 보십시오. 압록강 넘어는 누가 있어요? 중공이 있어. 다리야만 건너면 중공이야. 중국이 있어요. 또 두만강 넘어만 뭐예요? 러시아가 있어요. 러시아. 오늘날의 러시아, 옛날의 소련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양쪽에서 밀고 내려오면은 그냥 이거 뭐 다리만 건너면 그냥이니까요. 근데 미국 땅에서 이 당시 한국으로 다시 온다라고 한다면은 2달, 석 달이 걸려. 배에다가 군인들을 싣고 탱크 싣고 무 싣고, 그리고 다시 온다고 한다면 비행기까지 싣고 가야 돼. 여기까지 오질 못하니까. 오려면 2달, 석 달이 걸려. 2달, 석 달이면 이미 적화가 된 다음에 공화는 이걸 다시 수복하려면 얼마나 힘드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만든 게 한미 방위 조약을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당신네들 나가면 다시 적화된다. 6.25처럼 다시 일어난다. 나가지 말라. 미군 여기다 주둔시키자. 그래서 한미 동맹을 강화시켰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토 방위가 즉 안보가 튼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경제 활동이 되어져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제 10위 아닙니까? 네, 탑10이 아니에요. 탑10 10위권입니다. 10위권. 그다음에 국방은 어때요? 국방력은 G7입니다. 7. 7위에 세계 7위예요. 우리나라가.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거나 뭐 그런 표정이 아니시네. 여러분, 전쟁 물자 만들고 무기 만들고 다른 나라 팔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7위라니까요. 아이고, 이게 지금 기뻐하시지 않네. 세계 7위에 세계 7위. 세계 7위에요 진짜. 또 경제는 어떻게, 경제는 세계 10위라니까 탑10이에요. 세계 10위라니까요. 이런 일들이 미군이 주둔해서 중국과 소련이 재침략하지 못하게 하는 방위를 탄탄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개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육개혁. 문맹률이 80%예요. 문맹률이 80%. 문맹률이 80%. 자, 80%라고 한다면 아까 처음 설명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문맹률이 누굽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소위 쌍놈이라고 여겨진 사람들은 학교의 근처도 못 가고 서당의 근처도 못 가요. 가다가 마당 청소만 하고 걸레질만 하고 이거죠. 그러니까 배운다고 하는 걸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게 이 당시 문맹률이 80%예요. 이걸 시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이 말입니다. 하와이에 가서 있던 게 하와이로 가서 있던 게 2004년 거치는 데가 하와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미국이나 멕시코였지만
여기에 주전지인 거예요. 여기서 뭐냐?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거예요. 사탕수수를 재배하면서 있는데 보니까 농장에 가서 일만 하는데 지금처럼 인권을 존중하고 물권, 경제를 존중해줘서 일당을 정확히 주고 하느냐면 그게 아니고 노예예요, 노예. 어떻게 보면 인신매매로 팔려서 이민 가서 이제 돈 벌려고 한 거지만 팔려서 가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이때 이 대통령이 가서 보니까, 이승만이 가서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오냐?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토지 분배하고 교육 문제를 골똘히 생각한 겁니다.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 세 가지를 했는데 그 기획했던 것을 하와이 가서 거기 거주하는 우리 한민족 자녀들을 보고 온 거예요. 자녀들을 봐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제한테 다 하는 것도 이렇게 된 거다. 나라 뺏긴 것도 이거 여기서 왔다. 이러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모아서 공부를 시키는데 이때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았어. 여자들. 그래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하와이에서 살면서 30년 동안에 있는 가운데 여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장이 있으면서 역사를 가르치고, 네, 역사를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한글, 국어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성경 이 세 가지를 가르치면서 기독교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같이 이렇게 병행하게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해방된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토지개혁과 함께 여기 교육개혁을 실천한 거예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백성들에게 이걸 접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배울 수 있게. 그래서 60년 4.19로 물러날 그 당시만 해도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했고 그다음에 그런저런 걸로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머니들이 당신은 못 먹어도 먹으려고 하고 못 배운 걸 가르치려고 이게 교육열이 엄청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어머니들이 이런 것들이 정말 위대합니다. 위대한. 그래서 위대한 어머니 아십니까? 위대한 어머니. 어머니가 첫 번째예요. mother, father. 아버지는 어디야? 70번째도 안 들어. 1등이 어머니고 70번째도 안 들어. 아예 밖으로 나. 아버지를 보다 위대한 게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어제 우리 손자들이 할아버지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그래? 그럼 그러자. 엄마 아빠께 허락 맡았어. 근데 엄마가 가도 좋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자. 그래서 아유 이놈들이 12시가 됐는데 안 자는 거야. 둘이 낑낑대고 막 보면서 뭐 게임 그런 거 보면서 서로 깔깔대고 웃고 그냥 또 한 번 웃음이 터지니까 이놈들이 계속 안 자고 웃고 그냥 앉아. 그래서 자자. 할아버지는 자야 돼. 할아버지 앉아만 안 돼. 자자 가지고 나중에 강제로 재워서 그래도 자기들끼리 키키키키 대고 그러다 보니까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놈은 큰 놈은 침대 위에서 재고 한 놈은 바닥에서 내가 하도 이놈이 굴르기 때문에 내가 방어막이 되어주려고 내가 이렇게 자고 안쪽에서 벽 쪽으로 이렇게 굴르지 못하게 하고 자고 더우니까 발로 걷어차고 난 또 덮어주고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참 별이도 그러고 작은 놈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 잠잔 것 같지라는 거야. 아침에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야 너희들을 걷어차고 나는 덮어주고 두 놈 덮어주고 이게 밤새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는 잠잔 것 같지도 않다. 그러고 했어요. 그래서 아유 야 누가 그 전에 그런 말 하더라고. 손자들이 오면 좋고 가는 건 더 좋대. 그런 말 했잖아요. 그 말이 생각나는 거야. 이놈들 데리고 자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할머니 저쪽 방 가지니까 내한테 할머니는 저쪽 방에 그쪽에 거기서 주무세요. 할머니는 거기서 따로 자. 큰 방에서 이제 자면서 하는데 그 조그맣게 저 작은 놈이 들어와서 할아버지 오늘 밤에도 가서 잘래요. 큰 놈도 아까 할아버지 이따 오늘 밤에도 가서 잘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작은 놈한테 그 얘기했어요. 야 오늘 밤에 또 할아버지 또 못 자게 또 갈 거니까 할아버지니까 괜찮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러는 것처럼 할아버지니까 괜찮잖아요. 그냥 가서 잘래요. 그럼 걷어하지 마세요. 덮어주지 마세요. 그냥 잘 테니까. 그냥 자는 게 아니고 추우니까 지들이 구부리고 자는데 웅크리고 자는데 그걸 덮어줘야지 어떡합니까? 이게 뭐냐? 이게 부모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라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위대한 겁니다. 어머니들이 위대해요. 아멘. 어머니들이 위대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도 교육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도 먹이려고 하고, 그런 열성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당대보다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건국된 이후에, 해방 이후에 70년이 벌써 넘어가잖아요. 70년이 넘어가잖아요. 80년 다가오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어머니들의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성경하고 한번 돌아봤어요. 성경.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한 나라. 이건 우리 개인을 말한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근본이 있는 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된 백성, 왕 있는 거 아니에요? 왕?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순수 하나님의 뭡니까? 치리권 안에서 이렇게 경영되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고요? 천국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킹덤이라고 합니다. 킹덤. 왕이 다스리는 왕국, 영어로 킹덤이라고 합니다. 킹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백성. 자, 베드로후서 1장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 영원한 나라. 이 나라가 어느 나라고요? 천국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킹덤. 따라서 합시다. 킹덤. 킹은 왕 안에요. 왕국. 그래서 킹덤입니다. 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겁니다. 속해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마지막으로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시민권 어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시민권이 가장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뭡니까? 인정받습니까? 아주 자부심이 되는 자부심. 미국 시민권입니다. 영주권하고 시민권은 다른 거예요. 영주권은 거주한다고 하는 거, 거주를 허락해 준 게 영주권이에요. 거주를 허락해 준 게 영주권이에요. 시민권은 뭐냐? 미국인이 된 거. 그게 시민권입니다. 한국에도 영주권을 줘요. 외국인에게. 시민권 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영주권이고 상관없이 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백성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주권이 아니고 시민권입니다. 대한민국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하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킹덤, 그의 나라, 그의 백성. 그게 시민권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 미국의 시민권만 가져도 그 위대성이 대단한데,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옆에 분과 당신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정말 감사한 겁니다. 예, 정말 감사한 겁니다. 네.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요. 감사해야죠. 지난번에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미군이 가서 있어요. 그건 전쟁 요원들이 아니고 거기에 뭡니까 경제 질서, 뭔가 질서를 위해서 가 있는 거예요. 물자를 또 공급해주고 하는. 근데 거기에 헤즈볼라라고 하는 나라에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 단체에서 로켓을 터뜨려 가지고 3명이 죽었어요. 20명이 다치고.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근데 해가지고 80몇 군데 그 전쟁 그 뭡니까 군사 기지 갖다 80몇 군데 갔다가 미사 토마호크 뭐 그다음에 미국에서 B29 B52 그거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다 터뜨려 가지고. 근데 이것이 끝이야. 이건 시작일 뿐이다. 미국이 왜 그러냐? 3명 죽인 것 때문에, 그리고 20명 다치게 한 것 때문에 군사 기지가 다 폭파해 버리는 거야. 다 폭파해 버려.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다치면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가 다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나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이렇게 눌림 받거나 뭐 이렇게 꼬임 받아 가지고 마귀에게 해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절대 안 계시죠. 절대 가만히 안 계시죠. 여러분, 아프신 분들이 아픈 걸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께서 이분 그걸 위해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네. 폭파시키잖아요. 다 갖다 폭파시키잖아요. 책임지고. 우리나라 군인들 3명이나 죽여? 3명이나 죽여? 그리고 80몇 군데 갖다 폭격해서 다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것만 못하실까요? 이것만 못하실까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시고 위대한 선조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걸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도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위대한 선조가 되었다고, 이런 선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사 각계각층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질구레한 거,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말고 큰 대의 앞에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면 떳떳하고 당당하다. 총회장 목사님 늘 외치시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우리 교회 그 이미지에다가 넣어서 들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정직하고 진실하면 떳떳하고 당당하다.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 앞에 준비해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천예물, 가지가지 모든 감사를 받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쓰고도 남는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에게 꾸이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꾸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풍요로운 자들,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박수하십시다. 감사합니다.